국민 생활을 하다 보면 법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 비자 제도와 영주권 심사 기준에 대한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과 걱정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은 최근 연방관보에 공식 발표된 두 가지 중요한 이민 규정, 학생 비자 관련 변경사항 그리고 영주권 심사 시 공적 부조 심사 강화에 대한 이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연방관보에 학생 비자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최종 규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번 규정이 왜 중요한지 전체적으로 또 내용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그 학생 비자 또는 이제 연수 비자라고 하죠. J1 비자 등의 이제 세비스에서 체류할 수 있는 I-20 같은 걸 발급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규정이 돼 있었냐면 특히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내가 계속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들어올 때 입국 도장을 옛날엔 도장이고 지금은 이제 I-94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DS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원래.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딱 주겠다는 거죠. 학생도. 네. 4년짜리 처음에 4년씩.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무한정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놔주지 않고 네. 4년을 딱 잘라서 그 다음에 연장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개정에서는 바로 이 체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기존에는 어땠고 이제 변경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예, 뭐 좀 자세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기존에는 그냥 DS라고 Duration of Status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얼마든지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학교가 하나 끝나면은 다른 데서 I-20를 또 받으시면 옮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민국에다가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 요청하실 이유가 없죠. 네, 학생이니까 그렇죠. I-20만 계속 받으시면은 사실은 뭐 20년도 넘게 학생으로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유일하게 디텍트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든지 다른 신분으로 이 비민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할 때 그동안 신분 유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민국이 한번 점검을 그제서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때 한번 쭉 볼 수 있는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그냥 학생으로만 계시면은 쭉 이게 점검 대상이 사실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듀레이션 오브 스테러스가 폐지되고 4년 처음에 딱 잘라서 그만큼만 주고 그게 넘어가면은 그 4년이 넘어가면은 다른 비이민 신분 뭐 네. H1B라든지 아니면 E2도 뭐 2년마다 여기 미국 내 계시면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네. 똑같이 학생 신분 변경도 정해진 날짜를 딱 주고 그게 넘어가면은 다시 갱신을 하라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I-20만 있으면 정말 학교에 소속돼 있고 학생 신분을 유지만 하면은 뭐 그렇죠. 듀레이션. 충분했는데 듀레이션 오브 네. 스테러스만 되면은 그냥 계속 근데 이제는 USCIS의 관섭을 받지 않고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네. 하지 않고 USCIS가 학생 신분을 잘 유지를 했는지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정해준 허가를 또 해준다는 거죠. 네. 4년이 넘어가면. 이렇게 4년 초과 시에 이민국에 직접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규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어떻게 말씀드린 거죠? 네, 4년을 초과할 수. 그렇죠. 방금 네. 말씀드린 겁니다. 4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 그 4년 첫 번째 준거가 4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DS가 아니니까 그 시점에 I-94에 찍혀 있는 그 시점에 넘어가기 직전에 또 연장 신청을 해야겠죠. 불법 체류가 네. 되지 않으시려면. 전공 변경이나 학교 전학에 관한 관리가 훨씬 더 엄격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딱 4년이라는 게 찍혀 있긴 하지만 또 I-20가 바뀔 때 또 다시 이게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만약에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4년을 더 연장해야 되는 게 공부가 다 안 끝나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I-20를 이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학교를 옮기거나 그게 또 넘어가게 되면은 또 새롭게 이제 연장할 때 아니 왜 바꿔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꾸거나 이제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석사를 졸업했는데 갑자기 또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겠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신분 변경을 이제 I-20을 새로 받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이쪽 AI 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전공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또 학위 과정이 바뀔 때 그게 이민국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연장할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가 될 수 네. 있죠. 그럼 인터뷰를 또 새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인터뷰는 없죠. 비밀 신분에서는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기억나실지 이민국에 모르겠는데 직접을 가서 가는 것이 신청을- 아니고 그냥 H1B나 E2 또는 다른 비이민 신분처럼 그냥 네. 연장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민국에다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네. E2나 H1B가 인터뷰가 아니고 고용주가 바뀌거나 날짜가 이제 넘어가서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냥 서류만 접수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영주권 신청하거나 또는 아니 해외 나가서 비자를 받아 와야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만 하시는 거죠. 그럼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 어떤 과정들이 거치게 되나요? 일단은 그냥 저희도 일단 안 해봤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네. 보통은 비민 신분을 연장할 때 거기에 이제 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뭐 E2를 만약에 내가 연장을 한다, 그렇죠? E2 신분을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증거는 내가 신분 유지를 E2로서 잘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E2 비즈니스에 세금 보고서를 낸다든지, 그렇죠? 음. 그다음에 뭐 그동안 비즈니스한 인보이스를 낸다든지 직업 월급을 준 기록을 지난 2년 동안 잘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랑 똑같죠. H1B는 H1B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는 걸로 세금 보고서나 페이스톱을 내는 거로 이제 그런 게 있죠. 네. 그럼 이제 학생은 뭡니까? 학생이 여기 체류하는 목적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학교를 잘 다녔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성적표라든지 아니면 수료를 했으면 수료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공부한 내용이면 숙제 시험 본 거, 그다음에 또 등록금을 낸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이제 광범위하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를 유추해 보면은 뭐 서울에서 송금 받은 기록이 올 수도 있겠고요.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모아서 내가 공부를 계속 학생으로서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러면은 학생 신분 유지가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과를 옮긴다든지 전공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하면은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또 따져보겠죠. 네. 뭐 석사나 학사한 사람이 또 갑자기 2년제 학교로 내려가면은 설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네. 그러니까 신분 유지를 학생으로 잘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내가 현재 하는 공부를 계속 연장한다 그러면은 뭐 같은 과정이니까 그냥 납득이 될 것이고 네. 그게 또 학교를 옮기는 경우라든지 전공을 바꾸는 경우라든지 그러면 이민국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고 학생 신분을 잘 유지했는지 성적표, 등록금, 숙제한 거 뭐 아니면 시험 본 거 뭐 여러 가지 증빙 서류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전공을 변경을 했거나 또 학교 전학이 제한된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뭐 유학생으로 여기 와 계신 분들 혹시라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네.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변경을 원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영주권 인터뷰할 때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I-20 학교를 바꿨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민관들이 트럼프 일기 때 아주 학생으로 오래 계신 분들이 이제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 물었거든요. 그럼 전공을 바꾼 게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타당하게 설명이 되면 되는 거죠. 설명이. 네. 그 설명을 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꿀 때도 항상 이제 잘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뭔가 어드밴스가 있는 게 좋겠죠. 네. 학비도 뭐 내가 이번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다녔으면은 학사, 마철러스 디그리, 그 다음에 또 석사 이렇게 뭔가 쭉 어드밴스가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전공을 바꿔 다른 전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게 포함이 되면 좋겠죠. 네. 예. 졸업 후에 출국 기간, 준비 기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뭐 그냥 그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는데 보통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게 공부를 중간에 두는 경우가 아닙니다. 네. 다들 착각을 하셔서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불법 체류 계산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나갈 때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학생 과정을 마친 후에 타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친분 변경을 하든지 출국을 하든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다른 네. 학교로 가든지 네. 그런 걸 이제 원래 60일을 줬는데 그냥 뭐 학생으로 계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냥 그레이스 네. 피리어드가 60일인데 30일로 줄었다. 그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법안이 이 네. 발효 시점이 언제부터 될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그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그랬을 때 그냥 바로 얘기를 하니까 60일 관보에 게재하는 그 조항을 어겼다 그러면서 또 막 굉장히 항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발표한 날로부터니까 7월 17일인데 이제 60일이
관보에 게재한 다음에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9월 중순쯤에 아마 17일 한 18일 정도부터 아마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한마디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조언은 이제 주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뭐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뭐 숙제한 거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강의 계획서 이런 거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네. 지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학교를 다녔다는 모든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남겨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학생 신분을 연장 신청을 하려면은 E2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내가 장사를 쫙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롤이나 세금 보고서를 잘 모아두시듯이 네. 이분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잘 갖춰놔야 됩니다. 숙제한 거, 성적표, 수료증, 그다음에 등록금 내신 증거 모든 것들을 다요. 네. 시험 본 거, 숙제한 거 뭐든지. 그러니까 공부하신 내용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챙겨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일기 때를 이제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서울에서 송금한 기록도 갑자기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학생 신분을 유지했는지를 이민관들이 점검하던 그 예를 제가 생각을 해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영주권 심사와 관련된 좀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7월 20일 발표된 공적 네. 부조 관련 최종 규정 어떻게 변경이 됐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변호사님?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경우 중에서 제가 학생 비자 조심하셔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시간 계산을 잘하라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4년으로 들어오실 때 제한이 되니까 4년이 끝난 다음에는 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잠깐 뭐 6개월간 뭐 휴식을 갖는다든지 뭐 군대를 잠깐 갔다 온다든지 해서 다시 이제 들어올 경우 비자는 그대로 있고 네.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시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4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 만약에 내가 요것 저것 하다 보면은 한 더 걸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 4학년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신분 연장을 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과거처럼 날짜가 넘어가더라도 뭐 DS16 그 I-94 출입국 관리 기록에 DS라고 찍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항상 내가 언제까지 여기 학생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는지 I-94에 찍혀 있는 날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적 부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이번에 관련된 그 최종 규정 사항은 어떤 내용이고 또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시행일은 뭐 9월 18일 이후에 접수되는 영주권들한테 이제 적용된다고 거기 관보에 나와 있고요. 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한 9월 말부터 그냥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네. 18일. 근데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측이 되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20년에 그때 이제 공적 부조에 대한 규정을 아주 세세하게 받아도 되는 거, 네. 받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상까지 아주 촘촘하게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 만약 받았을 경우에는 뭐 갚아내야 된다는 등 뭐 영주권을 못 받게 불이익을 준다는 등 뭐 굉장히 뭐 세부 사항이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또 이제 완화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규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내용 자체가 느슨해졌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공적 부담 심사 시에 좀 고려되는 그런 혜택, 받으면 불리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트럼프 일기 때는 과거에는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걸 쫙 리스트를 싹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거가 있었죠. 이머전시로 만약에 릴리프를 받은 경우 뭐 그때는 코로나가 있고 막 그런 시대니까 네. 이머전시로 한 번 그런 거는 괜찮다. 그리고 뭐 메디케이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머전시로 한 번 정도 몇 번 간 거 단기간 간 거는 괜찮다. 이러면서 예외를 쫙 다 적시해 놨는데 네. 요번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민관한테 굉장히 재량권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냥 큰 틀만 세워놓고 이민관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현금성 소득 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큰 거를 이제 잡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SSI라든지 TNF라든지 뭐 이게 현금성으로 우리 이제 소득을 보존해 주는 거 직접 돈처럼 받는 게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주정부나 지방 정부 또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주는 그런 그 현금성으로 생활 보조처럼 현금으로 나가는 거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 현금성으로 받는 건 안 된다라고 크게 딱 못을 박아 놓고 옛날처럼 이제 또 이제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그 돈을 주는 것처럼 하는 거 있죠. 그 주거 혜택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싸게 해주는 거 섹션 8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현금처럼 주는 건 안 된다라고 말만 딱 크게 박아놓고서 못을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totality of circumstances.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싹 다 고려하여 이민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민관이 딱 봤을 때 이거는 받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네 하고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옛날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어려워졌다고 좀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경우도 난감하게 돼버린 예.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금처럼 우리가 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주택, 주거 혜택, 정부 보조하는 주택 보조라든지 그리고 아동 건강보험 그리고 메디케이드 그리고 그 다음에 현금 보조 네. 그리고 SSI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은 일단 될 수 있으면은 생계 보조 이렇게 해서 현금처럼 받는 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크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네.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적 부담 예외나 면제 대상에는 어떤 대상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옛날에도 요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예외를 엄청나게 많이 세세하게 해놨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난민하고 망명 신청자들은 예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난민 지위로 입국하거나 망명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또 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인도적 대상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빠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범죄 피해자라든지 또는 이제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그런 이제 여성들 남편에 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 조치가 있죠. 바와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도 일단 빠지고요. 그다음에 뭐 영주권자들은 당연히 빠집니다. 네. 이렇게 심사하실 때 좀 핵심 평가 요소로 어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된다.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좀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걸 따져서 보겠죠. 네. 그러니까 뭐 현금성으로 돈을 계속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갚아내라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일단은 납세자들을 위해서 공적 부조로 나눠주기로 돼 있었던 현금 혜택에 대해서는 받으면은 안 되는 거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일단 따지는 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I-485 양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공적 부조를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공적 부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표시가 타는 난이 있고 바로 이어서 뭐가 있냐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라이센스라든지 교육 정도라든지 뭐 자산 정도라든지 이렇게 싹 표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는 거죠. 라이센스가 있든지 네.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든지 아무래도 학력이 높거나 내가 무슨 특정한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미래에 정부에 손을 벌릴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지 혜택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만도 보지만 그 사람의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를 확인을 해서 미래에다가 만약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 손을 벌릴 것인지 안 벌릴 것인지 이제 그거까지 싹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영주권 신청할 때 특히 이제 가족 초청 같은 걸 신청할 네. 때는 그 재정 보증에 대해서 이제 재정 보증서에 서명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초청하는 네. 사람이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아주 총괄적으로 들여다봐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지만 결국은 이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확대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관적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상당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금성으로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큰 규칙을 딱 정해놓고 이민관이 딱 봤을 때
괜찮다 안 괜찮다를 굉장히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메디케이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 있기 때문에 메디칼은 받아도 되냐 안 되냐의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가 두 형태로 넘어간 게 메디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으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제 복잡하게 우리가 자꾸 많이들 물어보시는 네. 부분인데 네.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정확하게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지만 메디케이드는 분명히 현금 보조를 받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걸릴 확률이 매우 있고 주택 네. 보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간 모호하면서 현금성으로 받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해놓고 이민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재량권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딱 받으면 받았다 안 받았다 미래에 이분은 복지 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이민 심사관이 결정하도록 못을 박아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민관의 재량권이 너무나 커진 것이죠, 네. 사실은요. 사실 안 받는 게 가장 깔끔한 건데 그렇죠. 막상 또 이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혜택이다 보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금성은 절대로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된다. 네네. 앞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거는 왜냐하면은 IRS하고 USCIS가 서로 다 그 데이터를 많이 공유하도록 이게 공유하죠. 정부 기관들끼리 자꾸 이렇게 좀 합쳐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영주권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은 복지 혜택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일단 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확대됐다. 맞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지난번에 그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두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민관이 마음대로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나가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권한을 너무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공적 부조에 대해서도 그런 권한을 많이 주는 거는 이민관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거죠. 네. 실제로 이 공적 부조에 관련된 이런 케이스 같은 거를 직접 다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2020년에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일단 못했고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직 이건 이제 시행을 안 하고 네. 변호사님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그렇죠. 건을 일단은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구체적으로 막 다뤄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북하는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그 규정 자체도 바로 코로나 그 시점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뭐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해볼 시간도 사실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런데다 끝난 데다가 또 대통령이 갑자기 또 바이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량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 떨어지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지는 않았죠. 되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9월 18일 이후부터 이제 또 바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또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뭔가가 또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실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저희가 없어요. 알 수는 네. 없고 단지 인터뷰를 가봐야 네. 알 겁니다.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I4파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 양식 자체가 바뀔 거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네. 아마 굉장히 상세하게 공적 부조에 대해서 뭐를 받았는지 이제 그 양식을 보면은 얼마나 깐깐하게 이 사람들이 체크하는 지금도 막 간단하게 현금성 복지 혜택 몇 개를 놓고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스 노를 간단하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요. 네. 그럼 이제 새로 나오는 양식을 보시면은 얼마나 꼼꼼하게 물어보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직하게 적어서 내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쳤을 경우에는 큰일 오히려 나죠. 네. 거짓말을 해서 misrepresentation and fraud로 걸려서 영주권을 영목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될 수 있으면 복지 혜택은 안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받았으면은 가능하면은 정직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 다음 방법을 찾아보는 거. 네. 왜냐하면 이민관이 굉장히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뭐 메디케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스라고 쳤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땐 몸이 너무 아파서 갔다라는 것을 호소해서 받아낸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처럼 해서
이민관이 판단해서 넘겨주도록 이렇게 해야지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해서 거짓말을 그렇죠. 적어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예, 훨씬 맞습니다. 더 그게 훨씬 더 낫죠. 지혜로운 방법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모든 것들이 빨리 바뀌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규정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재량권을 이민관이 많이 가지게 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기존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이민 신청을 하시던 분들보다는 이제 부담은 더 커진 건 확실히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겁내실 것까지는 없고요. 특히 네. 학생 신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이제 또 신분 변경을 또 신청하셔야 된다는 게 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네. 뭐 학생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한 번 학생으로 들어오면은 이민국이 뭐 다른 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는다 하면은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확실하게 한번 몇 년 단위로 또는 신분 변경할 그러니까 연장할 당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한 거니까요. 너무 네. 긴장하지 마시고 학생 신분으로 유지가 잘 됐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학교를 바꾸실 때는 설명이 되거나 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어드밴스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넘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앞으로 해놓으시는 게. 이렇게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네.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을 이제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기존에 학생 신분으로 연장을 잘 해놓으셨어야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학생 신분 같은 거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하신 기록을 잘 챙겨 놓으시는 거는 뭐 요번 조치가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잘해 두셔야 되는 거고 공적 부조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성으로 받게 되는 복지 혜택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절대로 피하시는 게 좋고 네. 이왕 받으셨다 그러면 일단 정직하게 일단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예외적이거나 아니면 고려 사항이 될 만한 걸 잘 찾아서 호소해 보는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발표된 학생비자 제도 변경과 공적부조 심사 기준 개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민 소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 규정들 앞으로 또 미국에서 공부를 계획하고 계신 유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영주권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통해서 네. 미리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LA하고 부에나파크 사무실이 두 군데 있고요.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 그리고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 714-522-5220이고요. 카카오톡은 조셉 러 1224. 네. 그러니까 조셉하고 LAW 러 그다음에 122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간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간우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